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사용 시 알아야 할 사업비 산정, 관리와 사용, 그리고 정산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정산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관련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비목별 예산 산정 기준과 유의사항,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 절차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는 사업비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국고 납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반납이 되는 1년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기간 중에는 RCMS를 통해 상시 점검을 수행하게 되고 상시 점검은 보통 분기별로 위탁회계법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당해년도 협약 종료일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위탁회계법인에서 정상 검토를 수행하게 되고 위탁회계법인의 정상 검토가 완료된 경우 RCMS에서는 정상 결과 수정 완료의 상태가 됩니다. 이후 전담기관에서 정상 결과를 통보하고 정산 확정이 된 이후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를 하면 정산이 종료되며 특수한 경우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기술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의 주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이며 매년 개정된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타계자 이체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인건비와 전문가 활용비, 연구수당 등은 자계자 이체가 가능한데 이때에도 해당 인력에게 인건비와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한 이체증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사용 시 제한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정 비율의 제한이 있습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는 올해 5월 개정이 되면서 연구활동비로 통합되었으며 연구 운영비의 경우 직접비의 5% 이내로 집행해야 합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에서 20% 이내로 산정해야 하는데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정이 가능한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은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의무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수당의 경우 정산 시 실집행 인건비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접비는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의 10% 이내, 비영리기관은 고시된 비율 또는 고시되지 않은 기간은 17%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당해년도 수행기간 이내 집행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종료일 이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종년도에 구입한 연구시설 장비는 최종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을 한 후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 변경은 크게 통보성 변경사항과 전담기간 승인사항으로 구분이 되며 승인사항의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비목별 산정 기준과 불인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내부 연구원과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올해 5월 규정에서 비영리 법인의 지원 인력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18년도 개정된 내용에서는 청년 인력의 의무 채용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출연근 합계액에 따라 신규 채용이 필요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예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로 계상이 가능하며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 출연 및 특정 연구기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은 현금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하며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신규 채용을 한 경우 또는 신규 채용을 한 경우에 해당 금액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
또한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경우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가능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이때 사업 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올해 5월 개정된 내용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연구 지원 인력의 경우 인건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외부 인건비 현금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 총액에 참여율만큼의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급여 총액에는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에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또는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참여율만큼의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불인정이 많이 발생하는 비목 중에 하나인데요. 불인정 기준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례는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와 비참여 연구원에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회계법인에서는 과제 참여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과 참여율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지급 가능 금액보다 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불인정 사항으로 검토합니다. 그 외 불인정 기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집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매월 회사의 급여 지급일 이후 집행해야 하며 최소 참여율 10%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 인력의 경우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부 인건비의 경우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한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소속 인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변경된 인력이 발생하거나 참여율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관리 시스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집행 한도와 제약 조건을 확인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생이 타 기관 소속인 경우 학생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 시점에 타 기관 소속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정에 따라 정해진 단가 이상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야 하며 기준 금액이 변동된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학생 인건비의 불인정 기준은 학생 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또는 학생 인건비 지급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또는 월별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등이 있으며 참여 기간 중 타 기관 소속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통합관리기간이냐 통합관리기간이 아니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간의 경우 과제 종료일 이후 발급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간에 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과제 종료일 이후 받으셔야 합니다. 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변경과 참여율의 변경은 사업관리 시스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과제 종료일 이후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와 함께 재학증명서, 계좌이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는 해당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부대 경비, 그리고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산정에 불과하고 영리기관의 경우에 협약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범용성 장비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5월 개정된 내용에서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이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의 경우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의 경우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출자 대상 장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에서 주로 발생되는 불인정 사항으로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협약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 간 거래에 대해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달 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이튜브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를 집행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집행해야 하며 연차 내 입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수행기간 이내에 지출 원의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이후 입고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회계법인의 불인정 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 내 입고 또는 이행 완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전담기간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미기재된 장비를 구매하거나 타용도로 변경 사용하거나 연차 내 원인행위 미완료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의 경우 협약 시 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사전 명시해야 하며 최종 연도에 구매된 연구장비는 종료 2개월 전 입고되어야 합니다. 외자 구매의 경우 수입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수입신고 필증상 입항일은 연차 내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의 산정 기준입니다. 올해 5월 개정된 내용에서는 기존의 연구과제 추진비가 연구활동비로 통합하고 연구과제 운영비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연구과제 추진비로 산정하던 국내여비와 회의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등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편성하시고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환경유지비와 비영리 기관의 소모성 경비 등은 연구과제 운영비로 직접비의 5% 내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산정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유의하실 부분은 특허 대응 전략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는 타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의 불인정 기준은 우선 과제와 무관한 집행 내역이나 증빙이 미비한 집행 또는 사업계획서상 기재되지 않은 공공요금, 성과 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 게재료 등이 있으며 특히 수행기간 상호 의뢰된 시험 분석 검사 비용의 경우 불인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 기관에게 지급된 시험 분석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등 수당 지급은 불가하며 비영리 기관의 경우 기관의 최소 부서가 다른 경우 내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불인정 사항 중 연구환경유지비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험실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가습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상 에어컨, 가습기라고 작성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기간에서 사용한 회의비는 불인정 대상이지만 참여 기간이 포함된 회의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식대로 간혹 식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지원 인력에게 지급된 출장비 등도 불인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외여비 집행 시 보딩패스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할 때에는 수행기관 소속 직원, 외부 인건비 지급 외부 연구원, 수행기관 상호 간 집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력서와 자문비 산정 근거, 자문 내역이 포함된 자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 미보유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외국항 거래 계산서 또는 이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 등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사용할 때에는 수행기간 상호 의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차 내 시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수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당이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입니다.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한 과제 외 사업 종류에 따라 인건비의 10%와 20% 범위 내 산정이 가능하며 주의하실 부분은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능하고 실 집행 인건비의 20% 또는 10% 내로 집행해야 하고 각 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 기지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지급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 범위 내 그리고 수행기간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50% 범위 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부 산정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당의 불인정 기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내용에서는 지원 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도 불인정 기준으로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2월금을 제외하고 집행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2월금이 많은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에 따라 초과 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수당을 집행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총 연구수당의 한도를 점검해야 하며 개인별 연구수당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협약 인건비의 10%만큼 예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집행은 당해년도 수행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이 가능하며 통상적 월 급여와 구분하여 단독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와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를 기준으로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지원 전문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시점부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며 기존 인력과 신규 채용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간접비 산정 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등은 불인정 대상이며 수행기간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해년도 내 지출 원인 행위와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입고 또는 이행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내 입고 및 이행 완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집행을 하거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관 사업비는 불인정됩니다. 또한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유지된 경우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 인건비가 불인정됩니다. 비목별 불인정 사례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연구원을 내부 인건비로 계상하여 집행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간 동안 급여 총액보다 더 큰 금액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을 자계자 처리하였으나 연구원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이 불인정에 해당합니다. 연구 장비 재료비의 경우 중단 결정 이후에 발주한 재료비를 과제비로 집행하거나 과제 개시 이전에 구입한 재료비를 과제비로 집행하는 경우 과제 종료 이후에 검수한 장비를 과제비로 집행한 경우 입고일이 당해년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인정 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의 경우 동과제와 관련 없는 컨설팅 용역을 받거나 과제 종료 후 개시하는 학회비를 당해년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연구과제 추진비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비는 불인정됩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이 필요한 연구수당을 전액 지급한 경우 불인정됩니다. 또한 실집행 인건비의 10% 또는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되며 개인별 인건비 한도와 전체 연구수당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간접비의 경우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경우 불인정됩니다. 또한 지원 인력이 아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도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사업비 사용 시 알아야 할 사업비 산정, 관리와 사용, 정산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